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처방해준 항생제를 며칠 먹고 나면 금세 나았던 기억? 항생제가 마치 마법처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구원자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떨까요? 예전엔 쉽게 낫던 감기나 가벼운 염증 같은 병이 이제는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목격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세균 간의 균형이 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금 인류는 조용하지만 그 파급력은 핵폭탄과도 같은 무서운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세균의 역습입니다. 이 역습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약물에 대한 저항력을 키운 항생제 내성균이 있습니다. 약이 듣지 않는 세균의 공격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의료 시스템과 건강한 일상생활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 이는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발견한 것이죠. 이 기적의 약, 페니실린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폐렴, 장티푸스, 폐혈증처럼 한때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던 감염병들이 단숨에 치료 가능한 병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환호와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인간이 세균을 이겼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류는 의학의 힘으로 자연의 섭리마저 거스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균은 결코 멍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약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항생제의 작용을 무력화시키거나 항생제 성분을 분해하거나 아예 항생제 작용을 회피하여 생존하고 번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인류가 항생제를 개발해온 역사 내내 세균과 벌여온 끊임없는 군비 경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며 자연 선택의 원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세균의 진화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세균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화합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스스로의 유전자를 복제하며 변이를 일으키죠. 세포 분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유전자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이러한 오류 중 일부가 특정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항생제에 버티는 능력을 가진 개체가 나타나면 그 세균은 항생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다른 세균들이 죽어 없어지는 동안 홀로 살아남아 더욱 강력하게 번식합니다. 결국 기존의 약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그리고 더욱 강력한 내성균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내성균이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내성균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항생제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가 개발한 최신 항생제조차 무력화시키는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은 이러한 위협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러한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인류 생존의 10가지 위협 중 하나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관심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와 성명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공중보건 위기 중 하나이자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명명하며 전 세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30만 명이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항생제 내성이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연간 사망자 수는 약 500만 명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지금처럼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효과적인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약 82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인류는 다시 감염병의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20세기 이전의 의료 상황으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상처나 폐렴, 요로 감염과 같은 비교적 경미했던 질환조차도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는 이제 허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류의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내성균은 어떻게 생겨나고 확산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감기나 독감처럼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항생제를 요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의료 소비 습관 때문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 바이러스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치료 효과 없이 몸속에 사는 정상 세균까지 죽여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살아남은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환경을 제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약이라도 먹어야 낫지 않겠어?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조급한 마음으로 항생제를 찾는 순간 우리 몸속의 세균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으로 내성균 발생을 촉진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처방받은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끝까지 복용하지 않는 습관 역시 큰 문제입니다.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약을 중간에 끊으면 몸속에서 완전히 박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세균들이 다시 증식하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는 세균들은 대부분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개체들입니다. 이들은 항생제가 사라진 환경에서 더욱 빠르게 번성하며 그 과정에서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을 더욱 강력하게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세균들은 더욱 강력한 내성균으로 진화하여 다음번에는 같은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복용 습관은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며 환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의사가 처방한 기간을 준수하여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자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축산업에서의 과도한 항생제 사용도 내성균 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성장 촉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료에 섞어 꾸준히 먹이는 관행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세균들이 항생제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여 내성균이 사육장 안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내성균은 가축의 분변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거나 도축된 육류를 통해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와 결국 인간에게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원 헬스 관점에서 인간의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2차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남용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는 항생제 오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항생제 사용량이 높은 편에 속하여 내성균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합쳐져 지금 우리는 약이 듣지 않는 시대로 빠르게 그리고 위험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염병조차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슈퍼박테리아라 불리는 다제내성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슈퍼박테리아는 대부분의 항생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감염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들은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일단 감염되면 기존의 항생제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만성 질환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균 사망자 중 5명 중 1명은 5세 미만 아동입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균 감염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연간 3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기준이며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적인 협력과 긴급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폐혈증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노년층의 감염병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와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상처 하나가 폐혈증으로 번지고 평범한 수술이나 간단한 시술조차도 생명을 건 도박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후의 항생제마저 듣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WHO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단순한 보건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위축, 식량 생산 감소, 빈곤 증가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 세계적인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는 항생제를 접근성 항생제, 감시 대상 항생제, 보류 항생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감시 대상 및 보류 항생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의 보존과 신중한 사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우리 인류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끊임없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잠재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선 항생제를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증상이 나아져도 정해진 기간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생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요구하지 않는 의료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강요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손 씻기와 식품 위생 관리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습관을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어선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개인 위생은 세균의 침투를 막고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강력한 방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위생 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 습관 강화는 감염병 전파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세균보다 먼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는 세균이 침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항생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는 항생제 내성균과의 싸움에서 단순히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의료계의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건강관리 습관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 개발과 백신 연구 등 과학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 예방과 면역력 증진 노력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은 결코 작지 않으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강력합니다. 의학의 발전이 세균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 사실상 이 전쟁은 다시 시작된 셈이죠. 인류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항생제의 발견이 인류를 감염병의 공포로부터 구원했다면 그 오남용은 다시 인류를 더 큰 예측 불가능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한 번의 실수를 통해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며 내성균의 시대를 더욱 빠르게 앞당길 것인지 아니면 생활 속 작은 실천과 올바른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능동적으로 지켜낼 것인지 결국 이 문제의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세균의 역습 앞에서 진짜 강해져야 할 것은 특정한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습관, 그리고 현명한 의료 이용 태도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약이 듣지 않는 시대를 넘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는 이 조용한 팬데믹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